그냥 결론부터 빨리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과거에 해오던 대로 대응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선택에 역행하면 패착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격변의 시대. 누군가는 낙오하지만 또 누군가는 도약을 해요. 적응하지 못하면 퇴출당하고 또 스타는 탄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죠. 물론 어떤 그 한 방을 노리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 그 쇼츠 라이브, 세로 라이브죠. 그 라이브에서 인생은 한 방 아니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의 얘기, 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과거의 해법으로 대응하는 건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록, 역사죠. 물론 역사 중요해요. 하지만 참고만 해야겠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화폐가치 하락의 시대예요. 기성세대 분들 그리고 자산가 분들이 유리한 구조임은 인정을 해요. 당연히 자산을 많이 보유한 쪽이 유리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좀 부동산 중독에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콘크리트 공화국 탈피해야죠. 올해 들어서 또 일부 부동산 유튜버분들, 얼마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발동을 이렇게 슬그머니 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영끌오적까지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그 부동산 소액 투자로 우리 불인이들을 유혹하고 그 소액 경매 시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유동성을 기대하셨겠지만 좀 쉽지가 않죠. 물론 방향 자체로 보면 금리 인하로 가겠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되게 부담스러운 선택이죠.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정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영상에 한번 남겨져 있기는 한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전에 했었던 금리 인상보다 좀 더 금리를 인상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핑계로 그냥 그 핑계 되더라도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해서 구조조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겁했죠. 수수를 피하고 그냥 약으로 대응하는 선택을 했었잖아요. 물론 금리 인상에는 피해가 따릅니다. 피가 나죠. 수술을 해야 하니까. 근데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경쟁력을 잃었거나 부실이 명확한데도 우리는 비겁하게 피하는 선택을 했죠. 임시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는 기회를 잡고 수술을 당행했어야 돼요. 미국의 최대 호황 뒤에는 이분이 있었죠.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제가 존경하는 경제인 중 한 분입니다. 1979년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의 군사를 빼기 위해서, 미국의 썩은 그 환불을 도려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을 했어요. 사실상 진짜 대수술이었죠. 기준금리 20%. 여러분들 20%예요. 20%. 기업은 도산하고 또 부동산은 폭락하고 실업으로 온 미국이 고통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고 견실한 미국 경제의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오죽했으면 매일같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런 그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주변의 반대와 어떤 성화를 무릅쓰고 지지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하는 총재가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면서 그런 압박을 견디면서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상상만 해도 다 뒤집어질 거거든요. 그쵸? 하지만 그런 리더십이 위대한 국가의 어떤 기반과 토양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지금으로 돌아와서 얼마 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냉각되고 숨을 죽이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동산 유튜버분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난리가 났죠. 새로 출발한 정부를 또 저주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떤 상식을 벗어난 극우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현혹되지 않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부동산이란 자산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잘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부동산이 우리 삶의 필수제이고 거주 공간이고 우리 모두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고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소액 부동산 투자는 진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묶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불가능한 자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견실하고 건강한 부동산 가격, 어떤 가치 상승,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성장이 기본이 돼야 하잖아요. 인구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부동산도 성장하고 물론 저도 시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투자? 당연하죠. 하지만 부실 위에 쌓은 탑은 결국 고통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미국의 401k 같은 연금 자산이 전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진짜 너무 부동산에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콘크리트에 집착해서 자산을 저장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거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미국의 선택에 역행하면 필패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AI와 크립토입니다. AI와 금융혁명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에 배팅을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공간이 아니라 혁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배팅을 하셔야죠. 우리는 세계적인 천재들과 동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축복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I를 선도하는 엔비디아 함께 해야죠. 브로드컴, AMD, 팔란티어, 오라클, 아마존, 메타, 구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쪽, 금융혁신 쪽으로 보면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변되는 미국이 작정하고 밀어주는 서클. 저도 상장 당일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라이브 정기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크립토 생태계의 허브, 코인베이스도 있죠. 예전에 우리의 국민연금도 투자했었죠. 그리고 채굴 대장, 마라 홀딩스도 있고요. 요즘은 로빈후드도 열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선봉 리더십 이분이죠. 우리 스트래테지, MSTR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방향을 주시하고 동행해야죠. 그럼 그런 천재들이 과연 미국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천재들이 있어요. AI에는 전기가 필수죠. 원전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변압기도 필수예요. 그리고 세계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K방산이 있죠. 세계 최강 조선도 있습니다. 거기에 K 화장품, K 먹거리, K 컨텐츠, 그리고 반도체까지. 우리도 예전에 약소한 변방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기업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그 자산 배분을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독과 금융 문맹에선 벗어나야겠죠. 또 이런 얘기하면 어린 게 뭘 한다고 떠드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얘기, 이런 주제에 나이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유태인들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경제, 금융에 대해서, 자산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부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땀 흘려 번 돈만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일을 하게 해야죠. 기업이 일을 하게 해주고 투자하고 성장하고 혁신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린 그 성과를 나눠야죠. 아직도 원금 보장 예적금만 강요하는 건 이제 정말 진심으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천재들과의 동업, 이윤을 창출하는 전문가들의 동행에는 언제나 그 운명과도 같은 변동성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이해하면 충분히 그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변동성은 성장을 위한 에너지예요. 필연입니다. 믿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애티튜드라고 하죠. 희생, 안목, 믿음. 그럼 그 천재들이, 그 전문가들이 보상을 해줍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혼란과 이 격변의 시대. 누군가는 애써 외면하고 적응하지 않아서 사라지지만 또 스타는 탄생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방향성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안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겠죠. 생존을 위한 사투를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원하던 원치 않던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하고요. 그럼 패권국의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들의 선택과 방향성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동행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꿋꿋하게 미래를 먼저 준비하면 돼요. 그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를 생존의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대응하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도 남겨져 있지만 사실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본업이 정말 중요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은 트레이더는 아니잖아요. 항상 피하지 말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은 한 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뿐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었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